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홍콩 시위가 내일 대규모 검은 대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9일 수십만 명이 몰렸던 시위는 내일 역시 또 수십만 명의 대규모 검은 옷을 항의의 상징으로 입고 그 물결이 홍콩 섬의 주요 시가지를 덮을 것 같습니다. Occupy Central.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맨하탄에서 벌어진 시위 때 나왔던 구호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the Wall. 이번에는 Occupy the Central. 센트럴을 시청자 여러분, 홍콩 센트럴은 홍콩 섬에서 이 대륙의 구룡반도 가오롱반도 쪽으로 붙어있는 그 연안에 밀집해 있는 관공서 그리고 세계적인 은행 보험회사들의 본사, 아시아본부 이런 대규모의 마천루 빌딩들이 모여있는 홍콩 최대의 번화가입니다. 홍콩 시청도 거기에 있습니다. 홍콩과 가오롱반도 사이의 만을 빅토리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홍콩을 방문했을 때 저는 홍콩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그 대륙 가오롱반도의 맨 끝에서 해안가에 쭉 만들어 놓은 벤치에 앉아서 빅토리아만을 건너서 홍콩섬, 이 홍콩 센트럴 지역의 마천루 빌딩들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조명쇼. 그 건물들의 조명을 비추기도 하고 조명을 껐다가 켜기도 하고 해서 각종 형상과 또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지구상 최대의 조명쇼. 그것을 본 기억이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 홍콩 센트럴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Occupy the Central.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홍콩의 시위를 보면서 2016년 한국의 촛불 시위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하나는 긍정적인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 같고, 하나는 망국적인 좌파 정권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역사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목에 달았지만 저의 마음과 시선과 목표는 모든 게 내년 4월 혁명에 가 있습니다. 당장 한국에서는 홍콩의 검은 시위 같은 것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서는 내년 4월 총선 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일격을 가하고 이 망국적인 흐름을 스탑시켜야 됩니다. 우선 제가 홍콩 시위와 촛불 시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에는 선동과 조작이 없다.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2014년에 우산혁명이라고 불렸던 최루탄과 물대포에 맞서서 홍콩 시민들이 우산을 펴들었던 우산혁명, 우산시위, 그때도 명분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우리는 홍콩의 행정장관, 일종의 홍콩의 시장이죠. 홍콩의 행정장관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를 원한다. 그런데 중국의 본국 정부에서는 중국 최고인민회의 내에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3명 내지 4명으로 압축을 해서 보내주면 그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투표를 해라 라고 하는 중국 정부가 밀어붙인 간선제에 맞서서 직선제를 원하면서 우산을 들었던 우산혁명. 결국은 직선제가 좌절되고 간선제가 채택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뚜렷한 명분과 목표와 그리고 시위를 주도하는, 당시에는 3개 조직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교수들의 조직, 대학생들의 연합체,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조직. 3개의 기둥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명분이 아주 뚜렷합니다.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이라고 하는, 현재 홍콩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지와 범죄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조약을 맺지 않고 있는 나라에게도 범죄인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홍콩 시민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이것이 중국 체제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나 아니면 인권운동가들, 홍콩에 피신 와 있는 그런 인권운동가나 그런 인사들을 중국 본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데에 이용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보다 큰 이유는 길게 봐서 이것이 너무 홍콩이 중국화를 너무 빠른 속도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커다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명분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2014년 시위 때의 간선제, 직선제 문제나 이번에 이 송환법 문제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투명하게 시위대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촛불 시위처럼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구술했다, 최순실이 어땠다, 말이 어떻고 최순실이 해외에 도피한 재산이 수조 원이다, 무슨 온갖 선동과 조작과 왜곡과 거짓 정보, 이런 것이 광화문 대로에서 춤을 췄던 이 촛불 시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주도 세력의 투명성. 홍콩은 민간 인권 전선이라고 하는 단체, 인권운동 단체가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촛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반정부 단체들, 각종 좌파 단체들 또는 민노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전교조, 그 막대한 시위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아직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대규모 시위에 숨겨져 있는 정신적 뿌리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홍콩 시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4년의 우산혁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 중국 정부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한 반감, 급속한 홍콩의 중국화에 대한 거부감. 반면 한국의 촛불은 2008년 광우병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왜곡과 선동과 그저 이 보수파 정권 흔들기, 정권에 대한 발목 잡기, 이런 것이 많이 가미가 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과의 역사성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비교입니다. 홍콩은 이런 흐름이 앞으로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국내외의 경고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만약에 송환법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홍콩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줬던 미국의 여러 가지 조치들, 행정적인 조치를 재검토하는 이런 법안을 미국 의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중국의 패권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자치 정부가 되어 있는 일국 양제 시스템의 홍콩, 중국으로 또 사실상 독립되어 있는 대만, 중국 내에 중국이 강제 합병해서 중국의 일개 자치구가 되어 있는 티벳과 신장 위구르, 이런 소수민족들. 자, 이런 소수민족이나 자치구 또는 이 대만, 중국 본토로부터의 독립을 또 추진하고 있는 대만의 세력들, 중국화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홍콩, 이런 세력들의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중국의 억압적인 정부에 대한 견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촛불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선동, 일종의 광기 어린 조작과 왜곡이 결국은 국회의 촛불에 대해서 겁을 잔뜩 먹은 국회가 부실한 탄핵 소추를 하게 됐고, 그 탄핵 소추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내려와야 되는 끔찍한 비극이 초래됐고, 급기야 서둘러서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는데,
2년여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라고 하는 이 대규모의 시위가 얼마나 엄청난 이 역사의 부정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가. 저는 거듭 되돌아보건대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촛불과 같은 선동만 없었더라면 차분하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보장을 하고 헌법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이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홍콩의 시위와 한국의 촛불의 많은 차이점. 그러나 이미 한국의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나라 망치기입니다. 망국적인 이 아마추어 폭주 정권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4월의 총선 혁명입니다. 모든 역량을 내년 4월 혁명에 총선 혁명에 모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홍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년 4월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년 4월 총선. 감사합니다.